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와, 이거 정말 흥미롭다 싶었어요. 한국인의 소울푸드, 바로 삼겹살 이야기인데요. 가족 외식이나 직장 회식하면 뭐 거의 1순위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 몸에는 어떨까? 음, 자료들을 보니까요, 마냥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, 또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삼겹살, 그 매력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삼겹살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? 어, 단순히 맛있다? 이거 하나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? 네, 바로 그 맛의 비밀부터 좀 파헤쳐 봐야겠죠.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삼겹살을 구울 때 있잖아요. 그 화학 반응이 핵심이거든요.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일단 수분은 날아가고요. 지방산 일부가 이렇게 휘발성 물질로 변해요. 그러면서 느끼함은 좀 줄어드는 거죠. 아, 그래서 그 고소한 향이랑 맛이 나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막 분해가 돼요. 그럼 뭐가 증가하죠? 바로 감칠맛이죠. 게다가 그 녹아 나온 기름에 고기가 약간 튀겨지듯이 익잖아요. 거기서 그 바삭하면서도 소금 부드러운 그 특유의 식감이 딱 나오는 겁니다. 이야, 그 참을 수 없는 맛의 이유가 완전 과학이었네요. 근데 잠깐만요.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삼겹살은 지방 덩어리다 하는 거. 이게 좀 깨지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지방 함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다는 내용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뭐랑 비교한 거죠? 네,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와요. 그 제공해 주신 자료 안에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. 그걸 보면 삼겹살 지방 함량이요. 놀랍게도 소고기 꽃등심이나 갈비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어요. 심지어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더 높게 나오기도 했고요.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. 오, 정말요? 네. 그리고 지방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리고기나 닭고기랑 비슷하게 불포화 지방이랑 포화 지방 비율이 한 6대 4 정도. 흔히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올레인산이나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와,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? 그럼 삼겹살 기름을 막 무조건 피해야 한다? 이건 아니라는 거네요. 심지어 자료에 보니까 구울 때나 삶을 때나 최종적으로 몸에 남는 지방량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.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. 근데 이렇게 오해가 좀 풀렸다고 해서 삼겹살 먹는 게 마냥 괜찮다. 이런 뜻은 아니겠죠. 왜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한 걸까요? 그 이유는 뭐죠? 아,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삼겹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.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. 자료에도 그 임정아 씨나 한왕열 씨, 이도현 씨 같은 사례들이 나오잖아요.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하면 혈액 속의 그 나쁜 콜레스테롤, LDL 수치가 높아지거든요. 이게 혈관벽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전을 만들고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아주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특히 담배 피우시거나 고혈압 있거나 하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지고요. 듣고 보니까 갑자기 뜨끔하네요. 회식 때마다 삼겹살에 소주. 이게 거의 뭐 국물이었는데 특히 자료에서도 술이랑 같이 먹는 게 문제라고 딱 지적하던데요. 삼겹살 한 점에 소주 한 잔 칼로리가 밥 반 공기랑 맞먹는다니. 와, 회식 한 번 하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했겠네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술은 또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삼겹살 자체보다도 같이 마시는 술의 양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고기를 고온에서 직화로 구울 때요. 헤테로사이클릭 아민, 줄여서 HCA라고 하는데
이런 발암 추적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고기를 태울 때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화합물인데 자료를 보면 특히 직화구이 삼겹살에서 프라이팬 구이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왔다고 하죠. 아, 태우는 게 문제군요. 그럼 이 맛있는 삼겹살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,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? 자료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당연히 방법이 있죠. 핵심은 역시 균형 그리고 절제입니다.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. 일단 먹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. 주 1, 2회 이하로요.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양도 중요해요. 1인분, 그러니까 한 150g 정도? 그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. 양 조절. 네. 그리고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쌈채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특히 뭐 치커리나 버섯,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은 소화 과정에서 약간 끈적한 막 같은 걸 만들어요. 그래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걸 좀 방해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죠. 아, 채소가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마늘이나 깻잎 같은 건 잡내도 잡아주고 살균 효과도 있고요. 또 좋은 방법이 미리 재워두는 거예요. 복분자나 양파 같은 데다가 고기를 미리 재워두면 HCA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양파는 한 57%, 복분자는 33%까지 HCA 생성을 줄였다고 나오더라고요. 오, 재우는 것만으로도요. 네. 아니면 아예 굽는 방식 대신에 샤브샤브처럼 먹는다거나 그것도 좋고요. 또 근본적으로는 지방이 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다른 부위, 예를 들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, 등심 같은 걸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들어보니 삼겹살 자체가 뭐 완전 악당은 아니었네요. 어떻게, 얼마나 자주, 그리고 무엇이랑 같이 먹느냐.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. 아, 오늘부터는 진짜 삼겹살 먹을 때 채소를 2대, 3배로 늘려서 먹어야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음식 그 자체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그 외에, 그러니까 함께 먹는 음식이라든지 조리 방식, 심지어는 곁들이는 술이나 식사하는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식사 맥락 전체가 우리의 건강 선택이나 몸 상태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